식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미국민들은 한 달에 11.3%나 식비로 쓰고 있어 30년 전의 생활고가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년간 학자 융자금을 상환해온 15만 3천 명에 대해 남은 잔액을 완전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률을 급락시켰다며 역차별 소송이 걸렸던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의 현행 입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이 전역의 항만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들을 전면 교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의 상하원 다수당이 11월 5일 선거로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11.3%나 식비로 쓰고 있어 91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4년간 미국민들의 외식비는 25%, 그로소리 식료품 가격은 25.4%, 전체 식비로는 19.6%나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이 올라도 너무 오른 식비에 다른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푸드 인플레이션이 오래가면서 미국민들의 식비 지출이 30년 전의 고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매달 버는 돈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2022년부터 11.3%나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10%, 2020년에 9.3%보다 대폭 올라간 겁니다. 특히 11.3%의 식비 지출은 1991년 11.4% 지출 때와 같은 것으로 미국민들의 식비 지출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식비 지출이 급등한 것은 40년 만의 물가 급등 여파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의 식료품 가격과 식당 등에서의 외식비가 대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월에 비교한 2024년의 1월 식비를 보면 그로서리 식품 가격은 4년간 25.4%나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식당 등에서의 외식비도 25% 인상됐습니다. 전체 식비는 4년간 19.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1년에는 그로서리 식품 가격은 3.8%, 외식은 3.9%, 전체 식비는 1.4% 오른 데 그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은 2022년 6월 9.1%까지 폭등해 정점에 달했고 11번의 금리 인상으로 올 1월 현재는 3.1%까지 진정시켜놓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한 달에 버는 돈에서 렌트비나 모기지 등 주거비, 유틸리티, 교통비 등 고정 비용을 낸 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하고 있어 식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미 국민 소비자들은 식료품점에 가는 횟수나 사는 품목, 양을 줄이게 되고 외식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은 업계에서 칩, 과자류나 초콜릿 등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을 쓰고 있어 화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료품 가격이나 식당의 외식비가 금년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해 미국 경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고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들과 식당 등 외식업체들은 올 1월 1일부터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올라 종업원 인건비가 늘어난 데다가 코코아 등 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어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고 반대로 계속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000달러 이하의 학자 융자금을 10년간 상환해온 15만 3천 명에 대해 남은 잔액 12억 달러를 완전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탕감해주게 되며 2월 21일에 이메일로 통보한 후에 대행 관리사들이 수일 안에 탕감을 완료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12,000달러 이하의 학자 융자금을 받고 10년을 상환해온 15만 3천 명에 대해 남은 잔액 12억 달러를 완전 탕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탕감안을 최종 확정하고 21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에 이메일로 통보해준 다음에 서비스 관리 회사들이 수일 안에 자동 탕감을 완료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만 3천 명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자동 탕감되는 내역을 본인의 어카운트에서 수의로 확인만 하면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탕감받는 15만 3천 명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에 가입했고 대학 입학 시 처음에 12,000달러 이하를 학자융자금으로 받고 10년을 상환해온 사람들입니다. 해당자인데도 세이브 플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곧 연방교육부가 접촉해 가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 받은 학자융자금이 12,000달러를 넘을 경우 추가 금액 1,000달러당 1년씩 늦춰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0년 상환자들에 대해서 남은 잔액을 탕감해주는 조치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플랜은 당초 10년 상환자들에 대한 잔액 탕감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12,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2월 21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겁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는 현재 750만 명이 등록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430만 명은 새로운 계산 결과 월 상한금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1년에 1,000달러씩 절약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4천만 명에 대한 10,000달러 내지 20,000달러 일괄 탕감이 무산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개별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연방대법원 판결 후 2024년 2월 현재까지 390만 명에 대해 1,380억 달러를 탕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3년 반이나 상환이 동결됨에 따라 탕감 자격이 부족해진 90만 1,000명에 대해 IDR 레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440억 달러를 탕감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종사자 75만 명에 대해서도 탕감 자격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535억 달러를 탕감시켰습니다. 연구장애를 얻은 51만 3천 명에 대해서도 117억 달러를 면제해줬습니다. 학교 측의 속임수로 피해당한 130만 명에 대해 225억 달러의 학자융자금을 취소시켜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TJ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현행 입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년에 도입된 새 입시 제도가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률을 떨어뜨려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으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현행 유지가 확정된 겁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입시 제도를 도입하며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이 급락하면서 역차별 소송이 걸렸던 TJ 과학고의 현행 입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7대2의 결정으로 TJ 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가 인종차별 요소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사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불개입 결정으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끝나고 현행 TJ 과학고 입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말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허용할 수 없는 인종균형 제도라며 TJ 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를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여 후인 2023년 5월 말 리치몬드 소재 제4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대1의 결정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 입시 제도에 인종차별 요소가 없다며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TJ 과학고는 2020년부터 새 입시 제도를 도입해 기본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인종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영어 능력 부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새 입시 제도를 도입한 결과 신입생들의 인종별 비율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 신입생들은 전체에서 73%나 차지했다가 새 입시 제도에서는 54%로 근 20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대신 흑인 신입생들은 1%에 불과했다가 7%로 급증했으며 히스패닉 신입생들도 전체에서 3%에 그쳤다가 새 입시 이후에는 11%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새로운 인종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투쟁을 벌여온 것이지만 최종 단계인 연방대법원에서 강경보수파 대법관 2명을 제외하고는 7명의 다수가 다루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상 패소한 셈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TJ 과학고등학교의 학생 분포를 보면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정적인 타격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년도 TJ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종별 비율을 보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 시행 첫 해
신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4%로 급감했던 것에 비하면 전체 분포가 60%대로 아직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흑인 학생들의 비율은 6.7%로 새 입시 첫해 신입생 비율 7%와 엇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첫해 신입생 비율 11%에서 현재 분포는 6%로 거의 반감돼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전역의 항만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들을 전면 교체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항만의 80%에 설치된 선적이나 하역 작업을 위한 중국산 대형 크레인들에 첨단 센서들이 장착돼 있어 미군 선적 정보들이 유출되는 등 국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0억 달러나 투입해 대체하려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역의 항만에 설치돼 작동하고 있는 중국산 대형 크레인들을 미국 내 제작품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5년간 200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으며 관련 예산은 1조 달러 규모를 집행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법에서 가져다 쓰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미쯔이 미국 공장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산을 대체하는 대형 크레인을 제작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대형 크레인에 장착된 첨단 센서와 컴퓨터 시스템이 악용되면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선정량 등에 관한 비밀 정보들이 유출돼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대규모 항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적이나 하역 시 필요한 대형 크레인들은 주로 중국의 ZPMC 회사가 제작했는데 그 안에 첨단 센서를 장착하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첨단 센서로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컨테이너들과 그 안의 물품들을 원산지에서 출발, 도착, 수량까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첨단 센서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면 미국의 군사작전이 어디서 어떻게 펼쳐지고 무기와 탄약 등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등 군사 기밀까지 포착해낼 수 있는 것으로 미 당국은 우려해왔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원격 제어한다면 미국의 항만에서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공급대란, 경제난까지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미 당국은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내 항구의 80%에서는 중국산 대형 크레인들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어 첨단 센서를 이용한 선적 정보 수집과 분석,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FBI 등으로부터 제기돼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유지는 위태로워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 선거에서 웨스트버지니아의 민주당 의석을 빼앗아 과반인 50석을 확보하는 데 이어 메릴랜드에서도 레리 호건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의석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이 2014년 11월 5일 선거로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를 통해 공화당은 4년 만에 연방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연방 하원 다수당을 2년 만에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배합권을 되찾고 거의 확실한 연방 상원 장악에 이어 연방 하원까지 수성해 석권하려고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다수의 분석으로 공화당은 연방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이번에는 33명을 새로 뽑게 되고 2명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돼 3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석 가운데 민주당이 23석이나 방어해야 하는 데 비해 공화당은 10석이어서 공화당이 매우 유리한 구도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현재 49석으로 민주당으로부터 한 석만 빼앗아오더라도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하성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내놓는 상원 의석을 공화당 소속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차지할 것으로 관측돼 50석을 확보해 상원 다수당을 예약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릴랜드에서는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이 내놓은 연방 상원 의석을 한인사위 공화당의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차지할 경우 공화당 상원 다수당 의석 차이를 더 늘리게 됩니다.
공화당 상원은 그 외에도 오하이오에서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몬태나에서 민주당 존 테스터 상원의원, 애리조나에서 민주계 무소속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자리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219대 213으로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단 2년 만에 빼앗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4, 5석만 빼앗는 쪽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돼 사활을 건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쿡 정치 리포트를 비롯한 유명 정치 전문 분석기관들이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현재 판세에 따르면 공화당은 207석을, 민주당은 204석을 확보하고 있고 24석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게 되고 과반인 218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